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펌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시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그룹 얘기네요. 네, 다시 두산입니다. 다시 두산. 이 지금 합병과 인수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오늘도 그 얘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3사 최고 경영진이 지난 21일이죠. 기자간담회 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분할 합병 비율을 밝히고 네. 목적과 효과를 설명했는데 이거 네. 약 두 달 전에 얘기했던 건데 다시 이제 재심사를 그렇죠. 요청을 해서 다시 된 거죠, 이게? 네, 53일 만에 다시 재가동을 했습니다. 예. 이게 조금 복잡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을 만드는 그렇죠. 최근에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료를 만든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예. 원자력을 가지고 있고 두산 밥캣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둘 다는 상장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별도로 주 두산 밑에 있는 별도의 계열사예요. 자, 그런데 두산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산 밥캣을 네. 돈 많은 두산 밥캣을 네. 그 부자 손자를 네. 좀 가난한 아들인 두산 로보틱스에 하고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런 거죠. 요번에 발표한 건 뭐냐면 그걸 하기 전에 네.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을 합병하기 전에 하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자회사를 거쳐서.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을 시켜요. 아, 그러니까 신설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신설 법인은 비상장 기업이겠죠. 그렇죠. 예, 이 신설 법인에다가 두산 밥캣을 보내는 거예요. 양자로. 원래 자기 자식을 네. 네. 신설 법인에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는데 네네. 이번에 발표한 건 뭐냐면 53일 전에는 보낼 때 비율을 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보낼 때 신설 법인의 주식을 0.03 100주 중에 3주만 줬는데 네네. 너무 박했다. 예, 예. 그래서 두산 밥캣 주주들 좀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30% 더 줄게. 3주가 아니라 4주 줄게. 아, 전체의 30%가 아니고 준다는 거에 30%. 네, 내주 줄게. 0.03일에서 0.04일로 30%를 상향했어요. 아하.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생각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두산 밥캣이라는 돈 잘 버는 자식이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원자력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돈 잘 버는 자식을 예. 남의 집에 보내니까 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해 보는 대신에 두산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주식을 주는데 적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단 말이죠. 밥캣 주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줄게가 한 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21일 날 결의를 하면서 재밌게도 그동안 우리가 좀 소통이 부족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설명할게요 하면서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로보틱스 3명의 대표자가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좋아요라고 설명한 자리를 가진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합병안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재심사를 철회가 되고 다시 이제 시도를 해서 소액 부분의 이익 부분을 개선해서 다시 나온 건데 결국 그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황금알 낳는 두산 밥캣을 떠나보내니까 주주들이 이제 불평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금융당국도 개입을 해서 이제 개선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서 근데 두산이 이 분할 합병을 해서 사활을 건 이유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21일 날 세 분의 CEO가 나와서 설명을 다양하게 시너지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네. 속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아주 거두절미하고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이에요. 네. 에너빌리티가 지금 SMR이라는 네. 지금 그 미국의 그 수주만 받아도 당장 15% 영업이익이 나는 거대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투자 재원이 없어서. 한 1조가 필요한데 돈이 없군요. 그 1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산 밥캣을 보내면 돼요. 그러면 추가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7천억 정도의 부채가 감소되면서 재원이 마련해지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바로 합병은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떨어뜨려내겠다. 떨어뜨려내면서 돈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첫 번째 단계가 떨어뜨려내겠다는 거고 그 돈을 떨어뜨려내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사업 SMR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SMR 사업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요 돈 내면 우리 할 수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네. 이것 때문에 주주들이 화가 나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떨어뜨려낸 신설법인으로 보내버린 이 바켓을 비상장 기업인 밑에 있는 바켓을 결국에는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건데 네. 합병을 하게 되면 두산 바켓 주주와 에너빌리티 주주는 손해를 보지만 가장 이익을 보는 주주가 두 분이 있습니다. 주 두산 그러니까 로보틱스 주주 그렇죠. 네, 주주와 근데 로보틱스는 주 두산이 6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주 두산의 주주는 오늘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 두산과 오늘가 가장 혜택을 보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있지만 뭐 두산 바켓의 어떤 소형 건설 장비와 로보틱스와 뭐 AI를 합치면 여러 가지 사업적 시너지가 있다. 그거는 사실 미래 이야기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딱 두 가지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자금 마련 그리고 주 두산과 오늘 일가의 알짜 기업을 직접 인수하면서 이익을 보는 구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조금 헛갈리긴 한데 이게 지금 설명을 한 거지 결정이 된 게 주총에서 통과가 된 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그 관건은 주주들의 반응이 이제 결정이 이사회에서는 통과가 된 거죠. 이사회 통과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주주들이 이제 반응이 이런데 이 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사변님 말씀하신 대로 뭐 크게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고 뭐 30% 더 준다고 했지만 한 주 더 주는 거 100주당 한 주 더 네. 주는 거고 이 주주들의 호응을 얻어야지 주총을 통과할 텐데 이거 어떻게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세 단계를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려면 예. 세 개의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금융 당국의 고비를 넘겨야 돼요. 예, 우선 적정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가 나와요. 이번 이사회 발표도 보면 지난번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브레이크를 걸었던 우리 계속해서 성경신고 발 안 들으면 정정신고 무한대로 할 거야라고 얘기했던 또 정정식 예. 거입니다. 그 부분에 현재 부합하지 않는 합병 비율을 또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금융 당국의 고비를 한번 넘어가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금융 당국에서 요구하는 그 계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설득시킬까가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사회는 통과했지만 주주총회 특히 임시주총부터 시작한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또 관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도 결국에는 지금 일반 주주들의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양쪽을 그렇죠. 다. 그게 제일 문제 같은데. 예.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권 정정 신고서 이거 뭐 두 차례나 이제 정정 신고서를 요구했고 재편 시도에 이제 첫 번째 걸림돌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당국이 또 그러면 또 정정 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 개편안에 담길 내용 이걸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이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기사에도 그렇고 네.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좀 간단하게 좀 모르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정을 했는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 금융당국은 뭘 우려했느냐 세 가지만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설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인적 분할의 신설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신설법인은 비상장사예요. 비상장사는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 그렇죠? 예.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했는데 이 비상장사가 두산 바켓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예. 그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첫 번째 시도 때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100주당 3주 정도로만 평가해놓고 그 세주 왜 세주를 평가했어? 물었더니 두산 바켓의 시가총액으로 했어. 단순히. 아,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해도 이상하네. 네, 시가총액을 했더니 뭐 3개월 평균값을 네, 했겠죠. 네. 했더니 3주밖에 안 나와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이제 반응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바꿨느냐? 이번에 개정할 때는 이번에는 시가총액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자본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가총액으로 하고 이번에는 거기다가
야, 두산 파켓에서 그 경영권을 가져오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얹었어. 그래서 우리 30% 늘린 거야. 그게 한 주예요. 네, 그게 한 주예요. 네, 늘린 거, 30% 늘린 거예요. 아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 입장은 뭐냐면 네네. 당시에 이 금감원이 두 분의 정직 요구서를 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미국을 봤더니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 미국을 봤더니 현금 흐름 할인법. 정말 이게 10조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 주주는 손해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조금 어떤 이익을 더 주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 할인법 DCF라고 해요. 이거하고 배당도 많이 할 수 있잖아. 배당 할인법 그리고 미래 수익 효과까지 다 합쳐서 모형을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어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2차에 개정을 내면서 이건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3차 정종 신고서 나가겠네요. 또. 네, 그래서 금감원 입장에서는 좀 뿔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도 밸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재뿌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러면 SMR 사업을 하려면 이것도 소형 원자로 사업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야, 너희들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왜 우리 그 일반 주주와 다른 사람은 손해 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주주들은 손해 보고 사업 자금 마련해서 이걸 에너빌리티 키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그리고 거죠. 주 두산 이익 보고 뭐 이렇게. 그렇죠. 꽁꽁 그러니까 빨고. 에너빌리티가 잘 되고 네. 합병해서 두산 파켓이 잘 되면 네. 주 두산만 이익 보는 거죠. 이게 설명 들어보니까 이건 조금 너무 참.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인데 예. 굉장히 꼬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기사를 읽으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예. 사는 심플합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좀 꼼수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어떻게 증권 뭐 이게 주주총회 통과하고 감독 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 앞으로 기초가 좀 주목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예. 그리고 이번 사안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향후에 지금 많은 그룹들이 네. 이제 사업구조 재개편, 사업구조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뭐 분할, 합병, 신설, 모회사 뭐 떠나내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결과물들을 보면 대부분 주주들이 손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 LG엔솔 떨어뜨린다든지. 이제 설명은 거창한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 모회사의 주주들은 늘 손해를 보고 신설회사들도 뭐 그렇게 이익을 보지 않는 이런 구조라서 이게 우리나라 되게 계속 이렇게 움직일 텐데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조금 새로운 이정표가 이번 결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랑 이어지냐면 이게 코리아 밸류업 하는데 맞습니다. 핵심이 주주 가치를 제고해야 제고하는 되는 거잖아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반대로 가고 있는 네. 건데 이렇게 되면 주주 가치는 무시하고 특정 주주들만 특정 주주들만 이익을 보는 보고 거죠. 대주주만 이익을 보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좀 약간 국가적인 이렇게 되면 정책도 그렇고 사실 경제도 자본시장 그렇고.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하죠. 더 이상 투자자들이 자본시장 돈을 넣지 않겠죠. 예. 잘못하면 이 당국이 이걸 만약에 허술하게 해서 대충 넘어버리면 다른 기업들도 그리고 구멍을 찰것 같아요. 이번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트는 두산 바켓은 굉장히 사실은 가치주거든요. 네. 계속 보면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미래를 보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겠어? 그렇죠. 라는 의문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밸류인데 맞습니다. 밸류를 훼손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제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2대 국정감사 재벌 총수 가운데는 이번엔 유일하게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출석 요구, 소환 요구 요청했다가 마지막에 이게 응낙했다가 이제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그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네. 정무위 간사가 네. 스스로 처리해 줬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아, 그러니까 이게 정무위 출석이거든요. 예, 예. 유일하게 10대 그룹 오너 일가 중에서는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네, 네. 21일 출석이었어요 원래 월요일 21일. 예. 네, 출석이었는데 출석은 안 할래 보통 이런 출석하면 뭐 3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3일 전에. 네네. 보통 이제 그러면 뭐 총수들은 뭐 해외를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근데 또 분위기가 그전에 안 좋았어요. 지난주에 네. 아시겠지만 뉴진스가 출석을 하면서 그 셀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오션의 사장 한 분이 그 5명의 봤어요.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출석해서 셀카 논란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김동관 부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랬더니
정무위 간사가 스스로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그냥 철회를 해버리더라고요. 일요일 날. 네, 그래서 출석을 하지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않는 걸로. 네. 소환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정무위 출석이었는데 소환 요청은 소환 요구를 한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 한창 작업 중이에요. 네. 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 중에 네. 약간 편법 소지가 두 개가 발생했는데 그걸 좀 묻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올해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RSU라고 해서 예.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그러죠. 예. RSU. 이게 뭐냐면 뭐 투자자분들은 좀 아시면 아시겠지만 스톡 옵션에서 조금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스톡 옵션은 자기 주식을 이제 그냥 주는 건데 이 RSU는 뭐냐면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이 스톡 옵션을 준 이 부의 대상자에게 그 주식을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과 약간 달라요. 스톡 옵션 그냥 받으면 끝이잖아요. 네네. 요거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경영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옵션을 건 거죠. 요 일정 기간 재직하고 일정 성과 달성하면 요 주식은 네 거야. 라는 게 RSU입니다. 그러니까 Restrict Stock Unit이에요. 요게 RSU인데 이게 미국에는 흥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양성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김동관 부회장이 주 하나의 RSU를 계속 받아온 거예요. 월급 외에. 예. 근데 주 하나의 주식은 왜 중요하냐? 지금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주 하나가 메인이잖아요. 예. 근데 주 하나의 대주주가 김성현 회장인데 네. 김성현 회장이 지분이 압도적이에요. 20%가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 아들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그다음에 이 삼형제의 네. 지분은 아직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작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RSU 다. 어떻게 하면 이 주 하나 지분을 줄까를 고민하다가 첫 번째 한 게 RSU를 준 거예요. 그거 왜 줬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여러 가지 일을 물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편법은 뭐냐면 이 주 하나의 지분을 경영권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직접 정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그룹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상장 계열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요. 지렛대를 그건 뭐 삼으려고. 흔한 방식이죠. 그 기업이 뭐냐 하면 하나에너지입니다. 아하. 하나에너지의 지분 구조는 김동관 부회장이 50%,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동생이 25%, 100% 비상장 계열사입니다. 그 하나에너지를 계속 키우기도 하고 하나에너지가 주 하나 지분을 요번에 14%를 가져가요. 공개 매수를 했는데 네. 이상하게 주 하나에너지가 다 사가버려요. 다 사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갔지? 라고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하나그룹을 좀 소개하면서 저번에 하나 인사가 났잖아요. 네네. 이 하나에너지를 또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에너지의 자회사가 하나임팩트예요. 하나임팩트는 M&A를 주로 하는 기업인데 이 하나임팩트 대표자가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어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김동관 부회장을 불러서 왜 그렇게 했으라고 좀 묻고 싶었던 거죠. 궁금한데요? 뻔한 답 아니겠습니까? 네. 아, 소환을 철회한 것도 그렇고 네. 찝찝하네요, 좀. 삼성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여기 있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왜 여쭙냐면 이제 11월에 이제 곧 인사가 있죠. 네. 삼성 인사. 이번 인사는 전 굉장히 의미가 깊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대표님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최근에 여러 언론사 기자 저게 많이 전화가 오고 있던데 어떻게 될 거냐? 네,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다. 예. 정현호 부회장의 거치. 그러니까 이 거치가 이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서도 뭐 일각에서는 한종희 부회장 이야기도 하는데 그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영현 DS 사본부장은 이제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동이 없을 거고, 네네. 그리고 사과문 발표도 했으니까 이동이 없을 거고, 3명의 부회장 중에 정현호 부회장의 거치가 향후 삼성의
어떻게 갈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인사 관전 포인트다. 그 외에 사장단 인사나 쪽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삼성이 관료화되었다. 특히 이제 그 현장 엔지니어나 현장에서 여러 보고서가 계속 차단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에게 간 보고서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이유를 그 사업지원 TF의 수장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은 뭐 삼성 내부에서도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지난주 동아일보에서도 삼성에서 25년 근무한 엔지니어들이 전격 인터뷰를 막 기사를 크게 실었던데 그게도 사업지원 TF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업지원 TF의 정윤호 부회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저는 삼성의 향후 몇 년은 별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다음 주가 이재용 회장의 회장 취임 2주년입니다. 그렇죠. 네. 1주년 때도 별 코멘트가 없었어요. 없었죠. 이건희 회장은 때때로 많은 지향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저는 그 두 가지를 보는데 취임 2주년 회장 취임 2주년 때도 별 언급이 없다. 그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있고 그 뒤에 일어날 이제 인사에서 정윤호 부회장의 인사가 거치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저는 삼성의 혁신은 좀 요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걸 떠나서 5만 7천 원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참 이거를 어떻게 삼성이 놔두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어제 퀄컴 노태문 사장이 퀄컴에 가서 갤럭시 S25의 그 칩을 퀄컴 걸 쓰겠다고 발표한 것도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파운드리와 우리 텍 기술은 제 말이 끝났다. 예. 네.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걸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도 굉장히 아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런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일을 다 할 얘기 많습니다만 시간이 닿았네요. 계속 좀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본부 리더스 인덱스 박지군 대표님과 기업들의 소식들을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